26시즌 기아의 가을 야구를 많은 전문가들이 불투명하게 보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최강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원투펀치의 중요성은 25시즌 폰세와 와이스가 정말 잘 보여줬죠. 하나의 폰세 와이스가. 그리고 사실은 SSG가 3위를 했는데 거기에 앤더슨 화이트도 그에 못지않은 활약을 했거든요. 결국은 막강한 원투 펀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5선발이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면 나머지 3경기에서 1승 2패만 하더라도 6할 승률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원투펀치가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게임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원투펀치의 중요성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이 네일과 올러가 과연 최강 원투펀치가 될 수 있을지 9개 구단, 10개 구단과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게 요 불펜 연습하는데 올러가 네일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러 선수도 굉장히 네일 못지않게 훌륭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네일이 올러에게 계속 뭐를 좀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네일 선수 이렇게 가볍게 인터뷰가 있어서 보고 가는데 2024년 영광의 재현을 위해 네일이 돌아왔다. 개인상은 의미 없다. 사실 네일 같은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많이 오퍼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남아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네일 선수의 개인 기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네일 선수가 만약에 본인 개인 기록이나 본인 커리어를 원했다면 메이저리그를 갔겠죠. 불펜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이 선수는 결국 한국에 남았고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아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 스위퍼와 투심으로도 충분히 하 KBO 리그를 굉장히 활용했지만 2025년에는 킥체인저까지 장착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투수가 됐죠. 그래서 내일의 투심까지 리그 최고로 통하고 있고 구속이 투심인데도 150에서 151 거기에 스위퍼 거기에 킥체인저 그야말로 이닝 빼고 모든 내용에서는 압도적인 게 내일의 투구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서 역시 개인의 수상보다는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작년에 투심을 더욱 개선했고 싱커와 스위퍼도 잘 사용하고 있고 그야말로 맞춰 잡죠. 실제로 탈삼진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게 밝혔어요. 욕심 같아서는 더 잡고 싶다. 중요하다. 삼진을 많이 잡으면 수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단 반대로 투구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조절한다. 실제로 네일 선수가 삼진을 잡을 수 있어도 투구수를 줄여서 더 많은 이닝을 던지려고 했던 것도 기아의 불펜 사정과 적지 않게 연관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2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부상 이슈가 있었는데 올 시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페이스를 잘 조절하겠다. 내 몸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성을 보면 LG가 톨허스트 치리노스 근데 120, 140 그 다음에 하나이글스는 윌켄 에르난데스 오웬 화이트인데 90, 100만 달러. 그 다음에 랜더스가 화이트,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죠. 버하겐 선수가 아니죠. 어쨌든 120만 달러. 그 다음에 요렇게 후라도 맨매닝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톰슨 그 다음에 커티스 테일러. 금액도 제일 비싸요. 지금 케일러 보실리, 맷사워 그 다음에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 지금 제임스 릴, 아담 올러가 제일 금액도 비쌉니다. 그 다음에 플렉센 잭로그 그 다음에 알칸타라 와일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실제로 네일과 올러가 나쁘지 않아요. WAR로 6.59, 3.61 그래서 164 1이닝 그 다음에 149이닝 자책점도 2.25, 3.62 이렇게 보면은 비교가 안 되니까 전체적인 걸로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투수 중에 이제 떠난 선수들은 제외해야겠죠. 폰세 떠났고 앤더슨 떠났고 와이스 떠났어요. 그러면 후라도와 네일이 이제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후라도는 자책점보다는 이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고요. 네일은 자책적인 그러니까 구위 면에서는 네일 선수가 이제 1선발이 되는 거죠. 이제 불펜이 이 남은 이닝을 먹어주면 되겠죠. 후라도의 차이 나는 후라도가 좀 이상하리 많지 많은 거고 그 다음에는 잭로그, 치리노스, 라일리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화이트와 올러인데 화이트와 올러는 이닝은 많이 먹지 못했고 자책점은 이제 올러 선수가 조금 높기는 해요. 3.6이 화이트는 2점대고 그리고 잭로그 뭐 치리노스 라일리는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자책점. 그래서 WAR이 올러가 낮은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뭐냐면요. 실제로 지금 올러 선수의 퀄리티 스타트 비율을 보면은 올러가 16번이에요. 그러면 지금 잭로그 17번, 치리노스 17번, 라일리 16번, 이렇게 화이트 12번, 네일이 19번, 후라도가 23번인데 그러니까 올로 선수가 요 잭로그 치리노스에 비해서 던진 경기 수에 비해 요 지금 퀄리티 스타트 퍼센트율이 좋죠. 요 잭로그 치리노스는 60%가 안 되는데 올로는 60%가 넘어요. 라일리도 60%가 안 되죠. 53.3이죠. 화이트도 50%죠. 그러니까 퀄리티 스타트는 이상하리 반치 올러가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 야구에는 이런 게 있죠. FIP,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이 폰세 앤더슨 다음이 올러가 제일 높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올러는 사실상 기아의 수비 도움을 잘 받지 못했구나 라는 기록이 여기 있는 거죠. 기아가 수비가 안 좋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일과 올러는 요 수비의 도움을 더 받았다면 평균 자책점이나 이닝이나 여러 가지 기록이 더 좋아질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일리 선수를 높게 보는 경우도 여기 수비 무관 자책점이 높죠. 실제로 탈삼진을 뭐 어마어마하게 잡아냈죠. 그리고 네일도 있고 이제 쭉 봅니다. 치니로스, 토러스도 이렇게 있는데 잭로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선수들의 세부 수치를 비교해서 아주 빠르고 가볍게 10개 구단을 하다 보니까 생각은 뭐 조금 길겠지만 자 네일 선수가 모든 선수가 그러하듯 이 정도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수는 재계약을 했을 시 보통 기록이 좋아집니다. 후라도도 3년 차가 가장 좋아요 기록이. 그래서 네일 선수의 기록을 보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책점이 2.53에서 2.25로 가뜩이나 낮았던 게 떨어졌고 WHIP도 1.27에서 1.07로 떨어졌고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3.74에서 3.14로 떨어졌고 WAR 4.31에서 6.59로 높아졌어요. 2026 시즌 WR은 7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9이닝당 홈런이 0.33개로 최고 수준이에요. 0.33개의 선발을 던지는 투수가 있나? 모르겠고요. 피 안타율이 2할 2푼 5리, 피 OPS가 0.580. 그야말로 리그 최고의 구위를 가지고 있는 건 네일 선수가 맞습니다. 세부 지표까지는 더 이상 설명 못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 네일 선수와 함께 올러 선수도 정말 이상하리만치 강력하다. 피 안타율 2할 2푼 6리, 피 OPS 0.618. 괴물이죠. 이 정도면. 거기에 피 안타율 지금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1할 때예요. 슬라이더, 스위퍼 피안타율 1할 4푼 4리, 체인지업 피안타율 1할 6푼 9리,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피장타율도 1할 때입니다. 원래 이 선수가 슬러브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커브의 피안타율이 높았어요. 그 얘기는 커브만 좀 더 그립이 좀 맞지 않았는지 KBO 리그 공인구랑 어쨌든 이 스위퍼가 30이 넘어요. 구종 가치가. 그래서 체인지업까지 진짜 완벽하다. 이 올러 선수와 네일 선수가 연속으로 나와서 그렇지 이 사이에 국내 투수, 좌투수 양현종이나 이을이 한 명만 끼면은 장난 아닙니다. 두 투수가 좀 비슷하게 구종을 던지죠. 그래서 올러 선수 이렇게 메이저리그 기록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올러 선수 이게 기준점이 될 거예요. 올러 선수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좀 외국인 투수 중에 재밌는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냐면 결국 한국에 와서 성공하는 투수는 마이너리그에서 요 삼진율이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9이닝당 삼진율이 요 올러 선수가 9.74개, POPS가 0.757이었거든요. 요거 한번 잘 보시면 좋습니다. 삼진율이 9개가 넘는 투수들이 보통 KBO 리그에서 적응을 잘합니다. 그 전 피안타율이 2할 2푼 8리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트리플 A에서. 자 이제 뭐 작년 순위대로 LG랑 비교를 하면은 치리노스 톨허스트는 이제 확실히 네일이 치리노스보다 뛰어나고 올러가 톨허스트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지표가 그렇습니다. 피안타율도 7이노스 2할 오픈 3리 뭐 투심 쓰고 있는데 요 투심 위주로 쓰니까 9이닝당 홈런은 좀 더 적어요. 7이노스가 0.25개로. 근데 나머지 피안타율이나 이런 거 보면은 7이노스보다는 내일이 훨씬 좋고요. 이 톨허스트도 뭐 9이닝당 이 홈런 개수가 뭐 0.41개로 낮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포심 피안타율도 그렇고 커터, 포크볼, 피 장타율은 확실히 내일 그 올러는 1할 때인데 2할 오픈홀이 2할 3푼대죠. 그리고 나머지 피 장타율도 더 높고 그래서 좌우 피안타율도 합치면은 올러는 2할 2푼대였는데 요 토러스는 2할 4푼대의 피안타율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POPS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올러가 더 좋다. 물론 마이너리그 기록도 더 좋다. 거기다가 하나 폰세 와이스가 빠졌죠. 근데 이 새로운 선수들을 보시면 이 윌켈 에르난데스 최대한 짧게 설명할게요.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 에르난데스의 요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9이닝당 삼진율이 2025년도 7.56, 2024년도 8.08. 이런 선수들은 거의 한국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한국 KBO 리그에서 성공한 외국인 투수들은 보통 9위형 투수였어요. 아까 올러보다 기록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기록이 좋던 나쁘던 적응을 할지 안 할지도 문제잖아요. 근데 적응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그리고 오웬 화이트는 이제 내일과 비슷한 스위퍼를 던지지만 느린 스위퍼예요. 구속도 다 느립니다. 그리고 9이닝당 요 삼진율이 또 여전히 7.22개, 7.91개예요. 메이저리그 기록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보통 성공하지. 피안타율도 2할 7푼 6리, 2할 5푼 3리니까 올로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보통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요 외국인 투수 2명으로 물론 이제 까봐야 알지만 재미를 보기 쉽지 않다. 그리고 화이트 선수를 보면 이런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말한 기록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이 선수가 이닝은 134이닝으로 굉장히 적었는데 선발 자책점은 2.87이었잖아요. 이제 앤더슨이 빠졌고 새로운 자투수가 안 돼. 그 선수 어쩔지 모르지만 자 화이트 선수 역시 피안타율이 2할 2푼 1리죠. POPS도 0.608로 요게 올러 선수보다 좋았는데 이닝이 적었어요. 일단 그리고 요거를 확인해 보면 올러랑 약간 비슷한데 올러보다 조금씩 기록이 좋았죠. 요 선수 마이너리그가 9이닝당 탈삼진율이 10.53, 10.61 보이시죠? 이런 선수가 보통 잘 던져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9이닝당 삼진율 개수가 높은 선수가 KBO에 잘하더라. 그런데 확실히 이 화이트는 뭐 올러랑 비슷할 수 있어도 새로운 외국인 투수 이 뒤늦게 SSG가 막 뽑았다가 막 이슈 있어서 새로 뽑았잖아요.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보다는 당연히 잘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죠. 그러니까 SSG보다도 훨씬 강해 보이죠. 그리고 화이트 선수는 이제 내구성이 올러 선수보다는 훨씬 더 문제점이 있는 그런 선수고 그 다음에 후라도 이 새로운 선수가 있는데요. 후라도 선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1년차, 2년차보다 당연히 3년차 기록이 좋죠. 그러니까 내일 선수의 3년차도 사실은 많이 기대가 되고 후라도 선수는 9위형보다는 이제 이닝을 이렇게 190, 183, 190, 197이닝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이 선수의 WAR이 이닝 때문에 올라간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은 KBO에서는 저는 이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닝이 되게 중요한데 아시아 쿼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자책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게 불펜이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닝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자책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 안타율로 봐도 그렇고 여기 피 안타율은 없는데 POPS가 0.617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POPS도 사실 올로보다 올로 같은 기록이고 피 안타율은 좌우 합치면은 한 이제 2할 3푼 2할 4푼 초반대거든요. 이게 2할 4푼대요. 2할 3푼 후반대 요 정도니까 사실 피 안타율도 그렇고 POPS도 그렇고 뭐 괴물이죠 사실 후라도가. 그런데 요 맨매닝 선수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잘 던졌던 투수예요. 최고 구속도 그렇고.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요 선수가 삼진율은 좋아요. 워낙 이제 구위는 좋아요. 직구도 빠르고 9점대죠. 그런데 요 선수 볼넷율이 8.31, 7.11. 그러니까 이제 제구가 안 돼서 한국에 온 케이스거든요.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좀 궁금하고요. 부상 이력도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건이 빠지고 라일리는 이제 172이닝에 자책점이 3.45. 근데 아까 말했지만 퀄리티 스타트는 올러 선수보다 더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삼진율이 끝내주고요. 피안타율이 2할 1푼 1리. 그러니까 피안타율이 확실히 올러보다 좋아서 네일 선수에 가까운, 그러니까 네일보다 조금 부족했던 특급 1선발 선수가 맞죠. 실제로 정말 좋죠. 거기에는 이제 커브와 포크볼이라는 두 개의 구종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1선발은 라일리가 올러보다 더 좋을 수 있는데 이 선수 커티스 테일러 선수가 오는데요. 이제 NC에서 온 거죠. 최고 구속 159 이렇게 던지는데 실제로 지금 9이닝당 탈삼준이 25년도에 7.73개예요. 24년도에는 이제 약간 기록이 없고, 그래서 이 선수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탈삼진율이 25년도에 너무 적어졌다. 7.73개로. 그러니까 까봐야 알죠. 뭐 모르죠. 까봐야 알죠. 근데 1년 적응한 올러가 더 잘할 확률이 더 높겠죠. 실제로 까봐야 아는 거다. 이거는 모르겠다. 어떨지. 그리고 요게 아마 기아의 희소식일 텐데, 기아와 NC 선발 비교하면은 구창모가 건강해서 몇 이닝을 던질지 모르지만 기아가 NC보다 선발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밤 8시에 그 롯데랑 NC의 이 선발과 불펜을 비교할 거예요. 롯데랑 NC의 선발과 불펜을 비교하면서 5강 예측할 건데, 아마 기아 팬분들이 그거 보시면은 기아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KT가 이 보실리 선수 데려왔어요. 뭐 메이저리그 기록도 있는데 뭐 거의 뭐 이닝을 많이 던지지 않았고, 근데 이 선수 역시나 9이닝당 삼진율을 보니까 9이닝당 삼진율이 지금 여기 보시면 6.42예요. 올 시즌은 25시즌. 그 다음에 그전에는 7점대, 그전에는 7점대 6점대. 자, 이런 선수는 계속 말하지만 한국 KBO 리그에서 그렇게 재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맷사우어 선수, 이 선수도 뭐 다저스 개막 라인업에도 들었는데, 이 선수도 역시나 9이닝당 삼진율이 지금 8.57, 8.35. 그러니까 올러 선수나 화이트 선수처럼 9점대 후반이나 10점대를 기록한 선수는 KBO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압도적인 구위를 가지는데, 요런 선수들은 재미가 실제로 없었던 게 많아요. 정말로 이 기록들을 제가 괜히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뭐 어떨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KT도 실제로 요 선수를 1선발로 볼고 있어요. 메사워 선수를. 왜냐면 구위가 좋으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롯데 이 두 선수, 뭐 비실리 선수랑 그 다음에 요 에르난데스 요 선수를 좀 이제 엘빈 로드리게스, 이 선수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로드리게스가 153km를 던졌죠. 실제로 153km를 불펜에서 던졌고 구속도 빠르고, 그래서 뭐 비슬리 선수도 153km를 잘 던지고, 그리고 폰세 일본 기록과 비교했을 때 이 두 선수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 잘 던졌던 투수들은 일본보다 기록이 더 좋아지는 KBO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 두 선수는 일단 까봐야 한다. 굉장히 저도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은데 내일 올러가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도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두산의 잭로그 굉장히 좋죠. 근데 내일이 좀 더 좋죠. 그리고 이 선수는 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지? 잭로그야 워낙 뭐 피안타율도 2할 2푼 4리로 났고 POPS도 0.595로 났고 완전 자승사자고, 좌타는 뭐 피안타율이 1할 6푼 5리, 우타가 2할 6푼인데 어쨌든 이 선수도 되게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요 플렉센 선수는 저는 되게 메이저리그 기록이 좋아서 잘할 것 같은데 구속이 빠르지 않다고 KBO 리그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게 보는, 왜냐면 구속 이외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이제 직구 구속이 막 엄청 빠른 건 아니라서, 그리고 스위퍼 같은 퀵 체인지업 같은 완벽한 변화구가 있는 게 아니라 직구, 이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거의 안 던지고 커브 이러니까 스위퍼나 퀵 체인지업 같은 KBO에서 잘 통하는 구종이 없으니까 조금 완전히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걸로 많은 구단들이 보더라고요. 키움까지 하면 이제 시간이 20분이 넘어가서 멈출 텐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예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10개 구단 외국인 원투펀치 기아가 불펜하기 전에 이미 작년 12월 뭐 중순쯤에 찍었는데, 그때도 저는 네일하고 올러를 1위로 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일과 올러가 원투펀치로서는 확실히 10개 구단 중에 제일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까봐야 알지만 실제로 두 선수를 재계약했다는 거는 정말 기아가 잘한 일이죠.
그러면서 불펜과 함께 뭐 타선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기아는 되게 부정적으로 시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